급료는 몇 살까지 싼 거예요, 이게? 몇 살까지? 몇 살? 그럼 몇 또 살까지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일단 장수 오줌 싸개라고 들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영우비의 이별의 방식. 청녀 반향수. 금여우 전미란. 백여우 김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글의 제목은 그 이야기 했던가? 라는 제목인데요. 읽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했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의 이야기야.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사흘이 멀다 하고 오줌을 쌌어. 낮에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다가 밤이면 이부자리에다 그림을 그렸지. 들러 냇가로 쏘아다니던 날엔 고난 잠에 빠졌어. 그런 날이면 꼭 질펀하게 오줌을 쌌어.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보면 몸이 축축한 찰흙덩이 같았어. 얼른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지. 밤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축축한 이불 때문에 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 엉덩이와 다리, 팔 베개와 머리까지도 모두 젖어가는 느낌이었어. 꿉꿉한 요에 누워 동생을 바라보면 새근거리며 자는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어. 어머니도 가늘게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 방 안은 태풍 전야처럼 고요했어. 내가 엄마를 부르기 전까지 말이야. 냉기로 몸이 으슬으슬 떨려올 때쯤 엄마 하고 불렀어. 잠결에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운 엄마가 아이고 저 호랭이 물어갈 가시나 다 큰 것이? 벼락같이 소리를 쳤어. 어머니는 내 등짝을 손바닥으로 철썩철썩 소리나게 때렸어. 등떼기를 세게 얻어맞을 때마다 금이 가는 것 같았어. 어머니는 12살이 넘도록 오줌을 못 가리는 버릇을 잡기 위해서라도 매정해야 했을 거야. 잠을 깬 늦둥이 동생은 큰 소리로 울고 끌끌 할머니의 혀차는 소리도 들려왔어. 다시는 안 싸겠다고 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이 없었지. 빌지 않은 탓에 엄마의 화를 더욱 돋우게 했고 발가벗긴 채 마당으로 쫓겨나곤 했어. 그런데 있잖아. 그 누구도 문 밖을 내다보지 않았어. 어두운 마당에서 바라본 새벽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런 날은 정말 버림받은 것 같았어. 매일 자는 일이 두려웠어. 저녁 나절부터 입안에 침을 모아 마실지언정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았지. 엄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6남매 자식에 시누이, 시동생 돌보랴, 고된 농사 일하랴, 객지에 있는 아버지 살림하랴. 엄마는 늘 쫓기는 사람처럼 바빴어. 숨 돌릴 틈 없는 엄마에게 오줌 싸게 딸려는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었어. 엄마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 아이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지. 엄마는 자주 집을 비웠어. 아버지가 근무하는 섬에 가셨거든. 엄마는 동생만 데리고 갔어.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는지 몰라. 할머니한테 나를 맡기고 섬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오래도록 오지 않았어. 기다리던 엄마가 오는 날이면 나는 마른 식사를 자청했어. 된밥,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만 먹었어. 목 맺힌 식사였지. 식구들이 빙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그 누구도 나의 마른 식사를 말리지 않았어. 오늘 밤만은 절대 싸지 않겠다는 마음만 먹고 또 먹었어. 이마를 짚고 꾸벅거리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천장을 바라봤어. 선잠으로 잠기가 엷어진 나는 몸에서 꼬르륵 물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브라를 가슴에 깔고 엎드린 채 깜빡 잠이 들 때면
물고기 꿈을 꾸곤 했어. 커다란 금붕어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핥기도 하고 뻐끔뻐끔 연신 물을 먹고 있는 꿈이었어. 방안이 수족관처럼 온통 물속으로 변해 있었어.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흔들며 헤엄치는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수족관이 깨졌나? 어느 순간 바다였어. 나는 해안을 향해 달려오는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근 물고기가 되어 있었지. 물고기는 아가미를 열었다 닫았다 한없이 물을 마셨어. 나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 허우적거리다가 파도를 뚫고 나오는가 싶을 때 화들짝 깨어났어. 물고기 꿈을 꾸는 밤이면 여지없이 이불을 적시고 말았지. 그럴 때면 엄마 몰래 동생을 끌어다 자리바꿈을 하고 싶었지. 아침이면 바지땡대로 받쳐놓은 빨랫줄에는 오줌 자국이 마르고 있었어. 중학교 다닐 때도 가끔 이불을 적셨거든. 잠결에 저지르는 일을 어찌 알겠어. 자는 동안 내 몸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내과에 가면 길쭉한 자홍빛 노루오줌 꽃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누군가 오줌꽃이다 하고 꽃 이름을 대면 내 별명을 부르는 것 같았지. 아이들은 오줌 풀꽃 옆을 지날 때면 지린내가 난다며 코를 막았어. 오줌이라는 말이 들어간 풀과 나무가 내 이름을 지었다면 뭐라고 불렀을까? 지금도 형제들 사이에 오줌싸개라는 별명이 남아있어. 쫓겨난 새벽 마당에서 별 본 일 없었던 것보다 별 본 일 있었던 사실부터 자유롭지 않아. 엄마가 서랍 속에서 뽀송뽀송한 마른 옷을 꺼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밤들이 가끔 떠올라. 기억은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마렵듯 오는 것 같아. 이제 내 안에 늑대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 이건 너만이 겪은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는 다시 태어날 필요 없다고 말이야. 우리 백령호 박수 쳐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백령호 그 목소리나 읽는 톤하고 이 내용하고 네.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진짜 한 편의 동화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금영호가 약간 좀 엉뚱하면서 상상력이 뛰어난다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상상을 질펀하게 싼 거죠. 그쵸. 능청스럽게 어떻게 보면 능청스럽게 쓴 거죠. 이 50 중반 중년의 나이에 나 오줌 싸개였어 라고 말할 때 이 화법 자체가 이렇게 그때 그 당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나 이랬어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나는 끙끙 앓고 썼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거에 오줌 싸개였던 수많은 독자나 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치유되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과거에 오줌 싸개였어 라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낫게 해주는 방법 이게 또 내가 문학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쓸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제 수위 조절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또 제가 또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대 체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금여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속이 싹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장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같이 나도 내 것도 뒤집어져서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네, 좋아요. 바로 그 네. 지금 금영호도 얘기하고 금영호도 얘기했지만 작가가 글을 쓸 때 또 그 읽는 독자는 그 작가와 정신적으로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읽는 사람에게 가서 그쵸. 그게 각자의 것이 각자의 몫이 되는 또 문학이라는 게 또 그런 거고.
그럼 우리 이제 오줌 싸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금요는 몇 살까지 싼 거예요, 이게? 몇 살까지? 몇 살? 그럼 몇 솔직하게 살까지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음. 까볼까요? 네. 네. 딱 까보세요. 일단 장수 오줌 싸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제 여러 살림하면서 고달팠는데 자꾸 척척한 이불을 아침마다 내놓으면 엄마가 또 일감이 이제 더해주는 거니까 야단 맞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뒤처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도 이제 가끔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가 수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네, 그랬는데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호랭이 물어가려니 맞아요. 근데 호랭이 안 물어가고 이게 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짠하잖아요. 너무 짠해요, 정말로. 저는 예. 정말 이거를 몇 번 읽었거든요. 음, 봤던 글인데 지금 또 이게 읽을 때 그 쫓겨났을 때 아무도 내다보지 않고 혼자 이렇게 별을 바라봤을 때 느낀 그 아이가 느꼈을 그 외로움, 뭐 쓸쓸함 그런 게 막 같이 예. 저도 싸게였거든요. 근데 그 마당에서 음. 그리고 이제 발가 벗긴 채로 쫓겨나기도 하고 아무튼 덜덜 떨고 사계절이 이제 계절마다 겪은 일이었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또 그 식구들은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지만 위로가 되는 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기 마루 밑에 자고 있던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항상 꼬리치면서 나한테 달려왔어요. 그 울고 있는 나한테 달려와서 진짜 꼬리를 치고 막 손 같은 거 핥아주고 할 때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랬을 때 그래 똥오줌 못 가리는 너나 나나 같은 시세다. 그러면서 정말 한 대잠을 같이 자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강아지가 참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 것부터 쭉 금요 이제 글을 접하면서 많이 외로웠겠다. 형제들하고 조금 달라요. 미운 오리 새끼 같아. 진짜로 다들 같은 행동을 하는데 혼자만 달라. 그쵸? 근데 여기서도 또 누군가 슬그머니 나와서 감싸주거나 도닥거려주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도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마다 그냥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외로웠겠구나. 그리고 불안도 많았겠구나.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아이 그래서, 탓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동생을 끌어다가 자리바꿈 하고 싶었잖아요. 남동생이 제 밑으로 줄줄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애들은 더 어려도 멀쩡한데 이 누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서도 지금의 제가 언어로 말한다면 어떤 모멸감 또 어떤 그 창피, 자괴감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감정. 근데 이런 감정이 제가 이 글을 왜 썼냐면 우리가 성인이 됐지만 성인 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질펀하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온 날은 꼭 오줌을 싸고 오는 그렇지. 뭔가 배설을 하고 시원한 것도 있지만 찝찝함으로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옷 입고 소변 넣어봤어요? 넣어봤어요? 그때의 그 기분? 그 기분에 어떤 황당한 기분에 쌓일 때 어릴 때 그때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때랑 이어져요.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낮에는 너무 마른 생활인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균형 잡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거 찾는다고요. 그러니 밤중에는 그죠? 물속에서 놀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엄청 혼나가면서. 그렇지. 불안해 가면서. 그리고 밤에 물에 놀고 낮에는 또 마르고. 근데 저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이 말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 이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절박했죠. 나는 엄마를 음. 성가시게 한 아이로 태어났구나. 음.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음. 다시 태어나고 싶다. 오줌 싸게 아닌 아이로. 예. 아, 온전히 그럼- 그때는 음. 부모 엄마라는 그게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의 어떤 음. 관심과 사랑을 했고, 엄청 원했던 거죠. 원했던 거죠. 음. 그래서 그 밤에 오줌 이제 싸고 빨리 엄마가 음. 서랍에서 뽀송뽀송한 옷을 이제 음. 항상 이렇게 하나 하고 이제 던져줘요. 좋게 안 줘요. 빨리 던져줬으면 그랬을 때 그 마른 것을 탁 받았을 때 그 아. 느낌 그건 지금도 있어요. 그 어떤 느낌이 느낌이었어요, 그게? 그 말은 포성포성하고. 나는 예, 엄마가 호랭이 물어 관련 뭐 음. 이런 아, 막 이런 이제 막 병력같이 소리를 치고 한밤중에 할머니는 끌끌끌 혀를 차고 아이고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당신이 이제 또 끼어들 수는 없고 이제 혼나고 있는 손녀가 안타까웠겠죠. 그지만 나는 엄마의 그 소리는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빨리 마른 옷 좀 나한테 줬으면 그마저 그럼 엄마의 사랑으로 느낀 거예요. 그 느낀 거죠. 결국은 뭐라고 주니까. 혼내지만 네. 외국은 갈아입게 뽀송뽀송한 네. 옷 준 자체를 네네 사랑이죠. 그 느낌이 그거?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뽀송뽀송한 옷을 내주는구나. 그렇죠. 이것도 의외의 네. 그죠? 예, 의외의 예. 그만큼 원했던 거죠. 원했던 엄마한테. 거죠. 아, 근데 그런 기억들이 정말 가는 게 아니고 이 어른이 다 됐다고 해도 그런 기억은 마렵듯이 자꾸 나한테 오는 계속. 거죠. 그쵸.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성인이지만 성인 속에 또 어린이가 항상 있는 거죠. 네. 오늘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그 안에 있는 어떤 또 어린아이들이 들어있는지 그 아이를 한번 꺼내서 들여다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의 방식 애정을 담아. 물물 담아